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이런 후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멤버십에서는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중공 같은 조선업 관련 기자재 주식들도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보시면 상당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고요. 특히 오늘 올릭스도 현재 시가총액은 1조 5천억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 1조 3천억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가치를 4조 원 이상으로 본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하반기 이슈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두산LBT 계속 말씀드립니다. 6만원 이하, 그러니까 이제 58,0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사실은 박스권 지금 하단에서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장을 경계하면 안 되고 조금 이제 어물쩡거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망설이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교육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들이 지금 주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두산LBT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를 두산LBT의 과거 가치나 청산 가치,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선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이제 미래 가치를 보여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스는 대형원전, 그리고 이제 터빈, 그리고 SMR까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제 모멘텀이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재밌는 자료 많이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시장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두산LBT 전망할 때 사실 시장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가 중요한데, 지금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세 노이즈가 생기고 플러스 탈세계화, 그 세상은 계속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50년을 주기로 세계와 협력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탈세계와 협력하지 않고 경쟁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흐름을 제가 그 파동 이론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제가 이제 50년 주기라고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결국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콘트라 ETF 파동으로 말씀드렸는데, 탈세계화 시점에서는 결국 이제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는 결국 이제 필연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되는데, 경기 침체, 자본 유출 등의 수많은 문제를 만든다. 민간 경제에는 큰 고통이 가해지는데, 이걸 과연 나쁘게 볼까? 제가 이제 민간 경제라고 했지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저축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야 된다 얘기예요. 근데 그 저축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한 말로는 벼락거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돈을 일단 빌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10년 전 기준으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했었던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반포자이는 2015년 9월 평균 18억 7,500, 그러니까 18억 8천이 현재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57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313, 38에 그렇죠? 거의 3배가 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3배가 넘게, 살짝 이제 3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이라는 종잣돈이 있었다면은 8억을 대출받아서 3배가 늘었다. 그러면 얼마를 번 겁니까? 여기서 얼마를 번 거예요? 이 차액이 얼마예요? 40억이잖아요. 그렇죠? 10억으로 40억을 번 겁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물론 10년간 대출이자를 냈겠지만 대출이자 뭐 사실 금리 인하 뭐 금리 인상 뭐 그런 거 무관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앨런 글래스펌과 벤 버냉키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기준으로는 계속 미국에서 누구라도 알겠지만 화폐를 찍어내고 화폐가 이제 늘어나면 총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 주도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3배 올라가는 동안 10년간 만약에 누군가 8억을 대출받았으면 대략적으로 뭐 8호 45 잡아보죠. 대략적으로 뭐 5천만 8호 40 잡아보죠. 대략적으로 뭐 5천만 원 계산하면 5천만 원으로 10년간 5억을 내고 40억을 벌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는 그쵸? 그 서민 경제의 특징입니다. 돈을 벌어서 저축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쵸?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평생 못 갚을 거대한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할까? 그들은 그리고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가 과연 인플레이션을 싫어할까요? 정부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두고 이제 서민 경제가 정말 열악합니다. 누구라도 정치인들은 앞에서 그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이번에 지금 나랏배이 크게 늘어난 걸로 아실 거예요. 그쵸? 5년 뒤에는 1800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이제 빚이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투자를 잘한다면은 당연히 나라는 어떻게 보면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트리거 포인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LBT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만 원 이상 갈 가능성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산 LBT 탑픽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저희 멤버십에서 탑픽은 조선주고 저희 멤버십에서 최근에 사라고 했던 종목들 분위기가 너무 좋죠. 특히 이제 세진중공업 날아갔고 HD현대마인지 한화인지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는 엄청난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선박엔진, 그리고 기자재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강세인데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도 제 멤버십을 꾸준히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두산에너비티 사라고 할 때 HD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4월 7일에 같이 매수하라고 했어요. 여러 종목 살 게 아니고 이렇게 딱 4종목 APR까지 딱 4종목 사라고 했는데 그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그 종목들이 저평가와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라고 했지만 지금도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업종은 이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아직 제가 볼 때 이게 프리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스테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업황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긴 흐름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영상에서 담아둘 거고요. 연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연준을 흔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노믹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과거의 아베노믹스 그런 이제 대통령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억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금융억압이라는 경제 용어인데 연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베노믹스 시절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세였고 그리고 뭐예요? 금리 인하하면은 당연히 지난 10년 전보다 반포자의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전제를 하나 놓죠. 제가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대전제입니다. 가상 두산에너비티가 10만 원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또는 만약에 이 주식이 4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세 가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두산에너비티가 못 올라.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여.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안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현금을 갖고 있겠죠. 이 안 말고는. 근데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주식이 못 오르더라도 현금보다는 두산에너비를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시장이라는 거는 집단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한 번쯤을 만듭니다. 가령 2020년 우리 증시의 근 몇 년 동안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게 2017년과 2020년, 그쵸? 가장 가까운 사례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17년 이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주식시장이 좋을 때 주도주 같은 경우는 다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2020년과 21년의 주도주가 뭐였죠? 그죠? 에코프로,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주식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시젠이 올랐지만, 시젠 같은 종목도 실제로 2019년 11월에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종목이고, 메디아나라는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뭐 사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2020년이 되기 전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 그죠? 숲이라는 종목도 2021년에 급등을 했는데, 2020년에 이미 우리가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는 종목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종목도 달리기 시작해요. 실제로 2021년에 카카오뱅크, 그죠?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숲이라는 종목도 같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숲이라는 종목도 2021년에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 비렘이라는 종목들이 양극재, 특히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폐배터리가 7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이 2022년 7월 28일과 8월 5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상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뭡니까? 폐배터리가 미래 산업으로 이슈가 부각됐어요. 각광받던 시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각광받던 시기에는 그때 한 1, 2년간은 2차전지 주식들이 다 오르고, 그러다 보니 코스모와 이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지금 뭡니까? 제가 얘기하죠. 조방원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조방원이란 단어를 모르시던 분이에요. 조방원이 무슨 트로트 가수냐라고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제는 조방원이라는 단어를 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많이들 아시니까 지금 아니나 다를까 방산주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방산주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방사는 조금 빼고 싶지만, 조선하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차화장 장세였는데, 지금도 보시면 24년부터 시작된 이런 조방원 장세가 과연 2년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콘트라 TF,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은 그런 걸 일단 거시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데, 콘트라 TF의 파동에 의하면은 결국에는 탈세계화의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순자산이 올인 났던 점, 그냥 올인.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제 바닥을 찍었던 점이 저기 몇 차례 파산한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올라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콘트라 TF의 파동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건 뭐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죠? 그쵸?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때 일어났어요. 1920년 전후였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20년 초반에 자동차 혁명,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90년대 부근에 이제 자동차가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30년, 30년 후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를 타고 누구나 다 월마트에 가고 맥도날드 먹고 코카콜라 마시면서 야구장 가고. 여러분들 지금 뭔가 신기한 사실을 보셔야 될 텐데, 옛날처럼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같이 술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시면 이제 강남역이다 뭐 어디 가면은 술을 먹고 불금이었어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술 먹어. 근데 지금 뭐예요? 야구장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인지하세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티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너 이런 얘기하냐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AI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AI라는 거는 단순하게 인류 역사에 그냥 되게 효율을 높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산업혁명 때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이제 AI잖아요. 큰 그림이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AI는 뭐냐면, 효율이 올라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이 같이 협력을 예전에 뭐예요? 20명, 30명이 협력해야 될 거를, 이제는 로봇 하나가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더 많이 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게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제가 틈날 때마다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침내 특이점이 온다. 자, 시작된다.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육비. 미국도 교육비를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는 한 8천만 원, 8천만 원이 아니고 8억 정도 써요. 우리 돈으로 8억 정도 써요. 이거 대단한 거.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방에서 조금 이제 덜 공부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고 어설픈 학교를 나와요. 근데 다른 케이스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명문대를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대기업에선 채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만나는 사람들이 또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계속 열립니다. 이 사람들의 부류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책을 엄청나게 읽고 자기 혁신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절대 이 사람은 뭐예요? 사회에서 노동계급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티를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실제 AI가 나오면서 교육비가 늘어나고요. 교육비만 늘어난 게 아니고 효율성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더 적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이거는 이런 책에 도표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AI가 들어가면, AI는요, 지금 AI 버블 얘기 나오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다. 속칭. 무슨 얘기냐? AI는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챗GPT가 버블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개발 멈출까요? 당연히 개발 안 멈추죠. 지금 90년대 후반에 우리는 뭘 봤다? 네이버가 99년에 생겼고 다음이 94년 생겼는데, 당시에 라이코스 그런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I love school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데가 있었고, 싸이월드라고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쵸?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싸이월드는 망했는데 미국의 페이스북은 메타, 지금 이제 베타입니다. 메타라는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가 돼서, 그쵸?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순간 AI는 굉장히 끓음 봤죠.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AI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AI가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쓰는 AI 그 챗GPT와 제가 쓰는 AI 챗GPT가 다릅니다. 네이버에는요, 어떤 같은 질문, 여러분들 예를 들어 사과가 맛있어, 바나나가 맛있어 라고 치면
자, 사과가 당도가 높아, 바나나가 당도가 높아 하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는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과연 챗GPT에도 똑같은 답이 나올까요? 절대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챗GPT를 다 같이 별로 안 썼으면요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챗GPT 모든 AI는 일단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은 검색을 통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AI는 뭐냐면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고 얘가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를 훈련시켜야 여러분들이 듀얼 브레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뇌가 하나 더 생기는데 어쩐 사람은 뇌가 100배 커지는 거고 뇌 용량이 100배 커지고 그렇죠? 건강도 일반 사람들이 80세 전후까지 뭐 이제 힘들게 아프게 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참고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원자력 얘기 충분히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2주간 제가 열심히 치료받았더니 다 나았습니다. 이런 이제 가설을 만들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그죠? 시간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AI로 할 수 있는 거예요. AI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검색처럼 그냥 똑같은 검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다른 답이 나오고 그 다른 답 속에 결국에는 뭐예요? 누군가는 박사 AI가 있고 그 박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엄청난 극강의 효율 1000억, 1조, 10조를 만들 수 있는 AI를 이제 장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뭐예요? AI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전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격차가 커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강남 성수동에는 100억, 1000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거고 지방에는 뭐예요? 제가 지방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지방에는 뭐예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다가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누가 시골 가서 삽니까? 여기서 일본 라멘만 하더라도 중심지 오면은 뭐예요? 20가지, 30가지의 종류의 다양한 라멘들이 있는데 당연히 중심지에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냥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비티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원자력은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두산 에너비티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만 실제로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이제 쇼티지가 발생했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음에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도 이제 이번에 조정장에서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는 다시 점진적으로 또 이제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전의 대세가 굳혀지는 분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결정과 투자의 속도가 붙고 있다. 원전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를 논하는 구간이 지나 이제는 원전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그러니까 원전을 왜 많은 국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여기서 보시면 원전 발전 비중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천연가스 특히 이제 LNG와 플러스 원전이 AI로 가는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미국이 절대 놓칠 리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해서 미국과 프랑스는 대형 신규 원자로 프로젝트의 일정 지원과 비용 초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탈세계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협력을 할 수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베로노마, 오클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런 이제 미국 원자력 관련 회사들이 한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보다 우리나라 두산을 비롯해 주가 상승률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4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에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과연 물론 이제 원자력에도 좀 약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리면서 특히 멤버십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여기서 21,000원과 25,000원에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고, 이 지금 이제 여러 후기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여기서 올릭스 같은 종목을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시장 가치를 4조 원 이상으로 본다라고 자료를 올려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고 오늘도 이제 가입하신 분들 많은데 ABL 바이오를 제가 4만원 3만원 라인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몇 차례. 근데 ABL 바이오 지금 이제 두세 배 이상 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근데 제가 이게 치매 치료의 탑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사실 제가 말했다고 올라간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신한투자증권의 어떤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핫한 애널리스트가 얘기해서 이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분이 물론 분석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지만 그분 분석 중에 또 틀린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를 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그냥 안전하게 매년 뭐 5%, 6%, 7% 이상 수익률을 바라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해요.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주도 sek터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기질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짙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신앙심이 있어서 나름 이제 종교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웬만한 종교들이 유교가 조금 깔려 있어요. 일단 나이가 있으면은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런 말도 있어. 죄송한데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해봤자 AI가 합쳐져서 AI가 100배, 1000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개체가, 이 지체가, 이 A라는 지체가 어른이라는 B 지체보다 훨씬 성장률이 커져요. 훨씬 성장률이 커지면은 무서운 속도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도 정부 정책 결정자, 폴리시 메이커 몇몇은 지금도 주식 시장이 어떤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 소득세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세법이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낙후돼 있다. 낙후돼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오히려 거꾸로 100억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민주당도 50억으로 가겠다. 근데 정부는 뭐 10억으로 가겠다. 그러면 자꾸 이런 식이면 또 뭐예요? 지지율이 바뀌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뭐 10억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대다수의 슈퍼개미 선생님들은요, 주식을요 7억 정도 맞춰놓고 다 매도합니다. 다 매도해요. 이건 100%예요. 누가 세금을 몇십억씩 내는데 세금을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내죠. 내가 하루 이틀만 안 내면 되는데, 그러면 그 하루 이틀 동안 때문에 그게 선반영되면서 11월, 12월 장세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그거를 정부가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서 뭐 10억 양도세, 세금 절대 더 거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민주당을 뭐 사상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어떤 특정 정당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 응원하는 건 좋은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 노란봉투법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오늘 이제 보시면 현대무백스 같은 종목 시세가 폭등했는데, 이런 종목도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종목들이 뭐 크게 오른다고 우리나라 그 정부, 우리나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 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잘 살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노동자가 협력해야 돼요, 기업하고. 근데 노동자가 자꾸 파업하려고, 틈만 나면 파업할 수 있게끔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악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생들도 얘기하고 있고 대다수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꾸 이러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전 세계 1위인데 당연히 외국 나가서 기업하지,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고스란히 서민한테 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도 노동자고 너도 노동자다. 죄송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노동자라는 계급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 이런 게 필요한 계급, 그 노동 계급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기업, 조선업, 뭐 건설업,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면 제가 공감이 되는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AI 시대인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제 제조업 국가로 성장했고, 구글이 지배하지 못한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 뭐 이 정도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그쵸, 고용 유연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비티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터빈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산업재는 제가 볼 때 이제 노란봉투법이 가장 이제 악재인데, 저는 이것도 이제 좋은 쪽으로 결국 바뀔 거라고 봐요. 이건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건 좀 이제 일부 법이 개정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정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서민이 고스란히 안 좋게 됩니다. 이런 건 제가 뭐 선동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업을 하지 못하게끔 하면은 당연히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노동자하고 일반 이제 지식 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가격 경쟁력과 최근 해외 수주 경험, 공사기관의 준수, 이런 점 참고하시면은,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계속 58,000원과 제가 5만원 사이에서는 지지하고 올라가야 정상인 흐름일 거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는 거는 계절성의 영향인 거지, 실제로 지금 정도의 조정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만들었고, 저는 멤버십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력보다 조선주 위주로 사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 제가 사라고 한 주체에서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멤버십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 추가로 오를 만한 종목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진중공업도 너무 좋네요. 멤버십은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은 분위기 좋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올릭스라는 종목은 현재 시총은 1조 3천억 원이지만 시장 가치를 4조 원 이상을 본다는 자료도 올려드렸고요. 130만원, 20만원, 100만원, 세진중고 이렇게나 가다니 오리엔탈 정도도 멋지게 가고요. 두 종목 수익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손가락을 묶어 놓든가 들여다보지 말고 있든가 해야지, 왜 목표가 전에 분할 매도 자꾸 하는지요. 아쉽지만 그래도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진중공업 30%나 수익 났네요. 540만원, HD양구주손해양 450만원, HD현대만엔진 44%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진중공업 32%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진중공업 66%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리엔탈전공 21%, 100만원, 580만원, 태광 93만원.
세진중공업 80만원, HD 한국조선해양 축하드립니다. 세진중공업은 이제 제 멤버십에서는 꾸준히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세진중공업 계속 홀딩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그리고 오늘 올릭스까지 다 같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보시면 오리엔탈 전공, 태광, 동방성기, 동방성기, 한화엔진, HD현대만엔진 30%, 1000만원 수익, 세진중공업 300만원, HD한국조선해양 5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 23%, 15%, 270만원 버셨고요. 94만원 버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150만원, HD한국현대중공업, 한태, 오리엔탈전공, 한국카본까지 이렇게 8%, 9%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진중공업은 최근에 계속 매수 강조했는데 지금 신고가 내립니다.